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친목질이죠. 이게 민주당의 못난 점이고요. 무엇을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면 1,000원만 내세요. 1,000원만 내도 돼요. 꾸준하게.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정말 지지율이 빠져도 너무 빠져버린 상황이라 특히 여론을 주도해왔던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은 더 많이 빠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여기서 더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엔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줘서 다음 국회에서 열릴 재의결 표결 시 상황을 아주 어렵게 만들 건 뻔하다는 거죠. 기가 찹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큰일입니다. 너무 겁이 없어 큰일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한 거냐. 그래서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이렇게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22대 국회에 대한 지지층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어 앞으로 더 심각하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정말 나쁜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민주당 정신이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지지층이 가장 화가 난 지점 제대로 분석한 영상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장을 왜 추미애를 밀었어요? 추미애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그분들은 추미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할 거예요. 다만 추미애 의원이 당선자가 그 전에 했던 행보, 특히 윤 대통령하고 서로 각을 세우면서 윤 대통령 때문에 억울하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싸울 때 원래는 윤석열을 내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추미애 전 장관을 내쫓았단 말이죠. 그만두라고 조용히 운건히 말하면서. 그게 바로 친문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저는 행동이었고, 그게 그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줬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도 내 사람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어주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놓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지했던 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이번에 또다시 추미애를 또 몰아낸 셈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건 결코 조중동이 꺼내드는 우원식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아닌 게,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번 국회의장 선거 때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소통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다른 어떤 국회의장 선거 때보다 이번 회기의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는 정말 의미가 컸던 선거였기 때문이란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생각과는 다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면 최소한 당원들과 토론이라도 해서 입장을 정했어야 했고, 그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 당선자들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나서서 내가 우원식 의원을 뽑았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 백년지 대계가 있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정말 한심해. 정말로 한심해.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수준이 달라졌어. 20, 30년 전하고. 그래서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한심한 무책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황당하다는 거죠. 황당해. 진짜 이런 현실에서 국민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뭐 폭동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좀 답답해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 역시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꼭 이루어져야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개파가 아니라 당원들 눈치를 보는 정당 구조로 만들어가야 될 상황이란 겁니다. 보수와 진보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기대하는 바가 다릅니다. 보수는 당이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도구처럼 생각해요. 진보는 당을 자신의 하나의 분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그래서 보수는 정권을 잡고 부동산 어떻게 해주고 세금 이렇게 해주고 하면 그러면 만족해요. 근데 이 민주당의 지지층은 당에 대한 감정이입의 농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짙어요. 그래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러다 보니 당내 사정에 대해 관심도 높고 참여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 대목을 여의도가 당황하는 거거든요. 아니 당은 우리 소관인데 지지자들이
지지를 넘어서 참여하고 간섭을 한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당과 지지자들이 맺기 시작한 이 새로운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요. 한편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폭락하며 아주 난리가 나버렸지만 국민의힘도 요즘 윤석열 탈당 논란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라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채널A 단독 보도에서 친윤계 핵심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탈당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는 발언까지 내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 당대표 유력하니 윤석열 탈당 협박하듯 흔든 친윤들. 근데 당원 게시판은 잔치판이 됐다. 친윤들 탈당은 정말 큰 선물이라는 글이 추천을 많이 받으며 베스트 글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국짐이 난리인 이유는 대통령 탈당 시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이었던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겨레 칼럼에서 아주 잘 규정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혜로운 귀족이라고 했더라고요. 이수정 후보를 가리키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한다,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멘탈리티, 그리고 본인 여러분 저를 이대로 사라지게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자아도취적인 발상, 그게 구상 유치한 그런 발언이 대중 앞에서 나온다는 얘기.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나 잘났어. 서울대 법대 나왔어. 4학년 때 소년농과 해서 검사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 말을 대중 앞에서 불현듯 하는 거야.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런 사람이 속으로는 얼마나 평범한 서민들은 어떻게 올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화가 덜 됐다라는 표현도 맞는 맞습니다. 것 같고, 친구가 없죠 이렇게 되면. 전 이거 거의 병의 수준 아니냐. 병, 질병, 왕자병 내지는 도끼병 아닙니까?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네. 자기 잘난 맛에 지금 본인이 왕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나를 좋아해. 왕자병과 도끼병, 네. 치료가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애로운 귀족이다. 아니, 너무 좀 좋은 표현이고, 저는 이게 뭐 소년등과하고 고시패스 해가지고 평생을 구름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구름 위에 살면 그냥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중정치를 하고 공적인 역할을 맡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로펌에 입사해가지고 본인이 먹고 살면 될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내 책임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거 다뤘잖아. 그 영상 잠깐 좀 볼게요.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이랬다가 요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뭐야? 바로 바뀌었네. 요렇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뭐야? 네, 하루 만에 그렇게 됐고요. 한동훈이라는 자는 그야말로 이 싸구려 검찰의 냄새가 아직도 너무 풀풀 풍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쳐넣었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어떤 것은 수사를 하고 마음대로 수사를 봐주고, 봐주는 것은 검사 마음대로 봐주고, 검사 마음대로 집어넣는 건 집어넣고, 어떤 분의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사하지 않았어. 검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죠. 참으로 맹랑한 자의 언어임. 언론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대로 떠드는 저자는 누구인가? 음모를 꾸미고 마음대로 죄를 만들어내고 수십 가지의 죄를 만들어내어서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은 집어넣을 수 있다. 집어넣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민주당을 정말 대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운동권에다가 그 운동권에 얹혀서 먹고 살고 있던 5선, 4선 이런 능구랭이들을 다 내보내고 당을 새로 새판 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잘한다고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좋았는데 국회의장 선거만 아니었으면 이것과 함께 김건희가 다시 얼굴을 들이밀어 얼마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었을지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그럼 이와 관련해 아주 의미 있는 김민석 의원의 영상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번에 총선 이렇게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느낀 게 사실 과거와 같은 상황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인 어떤 제도 언론에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못 이겼죠. 과거. 근데 이 이기는 수치가 거는 거꾸로 됐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유튜브의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원들의 역동성이라는 거, 당원과 지지자의 역동성이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총선 승리의 동력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또 되짚어보면 공천혁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다 근본적인 권력은 우리가 가령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인데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근데 서열 1위, 1위보다 더 중요한 게 권력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권자들의 동력의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죠. 그 흐름이 없으면은 총선에 못 이겼고 그 흐름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 재보궐 꼭 선거를 떠나서 개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향해 파상 공세를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시점에 지지층의 사기가 무너진 건 너무 속이 상하게 만든 사태라는 건데 현재 반윤의 모멘텀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형국인지라 민주당이 잘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민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처리되면 윤석열 탄핵 모멘텀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아쉬운 건 최근 저쪽의 분위기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행보가 재밌는 것이 조선일보의 목적은 분명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목표라는 거고 그리고 조선일보의 폐간을 외친 이재명 대표의 앞날을 막아내는 게 조선일보의 목적이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 윤석열을 계속 이대로 두면 망하게 될 건 아주 뻔하디 뻔한 상황이라는 거니 그래서 조선일보도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라는 거죠. 참고로 지난 주말에 나온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이 쓴 칼럼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순간이라는 제목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조선일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듯 박정훈 논설실장이 쓴 이번 칼럼은 마치 마지막 경고라도 된 듯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당정 분리를 통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고 싶은 한동훈과 그걸 막으려는 윤석열 간에 그때가 특검을 성공시킬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벌써부터 한동훈을 막기 위해 친윤들이 조중동을 통해 탈당을 예고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말로만 이렇게 달라지겠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지율 폭락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선거 승리 뒤에는 왜 항상 지지층의 효능감이 중요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거죠. 아니 이런 반란이 일어나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당신과 민심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렇게 표를 찍었단 말이야. 민주당 끝났다. 똑같다. 21대하고 바뀐 게 없다. 대통령이 지금 혼자도 국회가 다수가 아닌데도 그렇게 혼자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친목질이죠. 이게 민주당의 못난 점이고요. 무엇을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면 1,000원만 내세요. 1,000원만 내도 돼요. 꾸준하게 1,000원씩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그거 있으면 친구들 빵 사주면서 당원 가입하도록 설득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 당비 대신 내주는 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그건 범죄 행위예요.